마을 뒷산 고갯길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75세 순덕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산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순덕이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와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이라 불렀습니다. 떠나며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40년이 지난 오늘, 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마을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올해 75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허리가 굽어등이 활처럼 휘었지만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울 때마다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며느리 미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마당에 나가셨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는 누가 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걱정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15년째 같은 집에 살지만 며느리와 눈을 마주친 적이 손에 꼽습니다. 아침 식탁에 순덕의 자리는 없습니다. 밥그릇이 찬장 위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입니다.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들 성우는 서울에서 사업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지만 통화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지만 아들은 항상 먼저 끊습니다. 오늘도 순덕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풍기지만 순덕의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뒷산 능선 너머 고갯길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40년 전이 떠오릅니다. 그날 순덕은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고갯길을 넘다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이었습니다. 비탈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었습니다. 35의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0은 되어 보이는 노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에서 따뜻한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약초 바구니는 산에 두고 왔습니다. 노인은 사흘을 앓다가 눈을 떴습니다. 순덕이 묻지도 않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노인은 죽을 비우고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요. 내는 잊지 않겠소?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을 만났다고. 산을 지키는 분이 내려오셨다고. 순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순덕은 식은 밥을 씻으며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찬장 위 밥그릇이 덜컹거립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순덕의 손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오후입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할머니 세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순덕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가 마른 흙을 긁는 소리만 일정하게 울립니다. 그때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좀 봐요. 이장댁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뒷산을 가리킵니다. 고갯길 위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입니다. 백발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산골에 외지인이 올 일이 없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산을 내려옵니다.
발걸음의 소리가 없습니다.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림도, 자갈이 구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장 박종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산골에 무슨 일로? 노인이 멈춰 섭니다.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눈빛만이 깊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눈에 고여 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순덕에게 멈춥니다. 순덕이. 한마디에 마을이 조용해집니다. 이 마을에서 순덕을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만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덕의 눈이 천천히 커집니다.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집니다. 40년 전. 자신이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던 바로 그 노인입니다. 세월이 흘렀건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늙기는커녕 더 또렷해 보입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설마 그때 그분이세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왔소. 은혜를 갚으러. 노인의 손에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딘 듯 가장자리가 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장 박종수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스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미연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소란에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노인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그러나 순덕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미연의 얼굴에 당혹이 아닌 공포가 번집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마당의 약초 화분을 발로 차 쓰러뜨립니다. 흙이 마당에 흩어집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노인만이 미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번뜩입니다. 이 마을 뒷산 고갯길에는 오래된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소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피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노인이 순덕의 집마루에 앉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립니다. 순덕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옵니다. 찻잔 2개 중 금이 간 것을 자신이 갖습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미연이 방 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문고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노인이 보자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풀릴 때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시간의 냄새입니다. 오래된 한약 향과 종이 삭는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보자기 안에서 누런 종이 뭉치가 나옵니다. 한지입니다. 붓글씨가 빼곡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덕이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린 그날 밤.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순덕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약초를 캐다가 노인을 발견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날 밤. 이 마을 사람 6이 고갯길에 모였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마루 위 보리차에서 김이 피어오르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한 가족을 산에서 내쫓았소.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한 가족을. 그 가족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였소. 순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그 가족은 한겨울 밤중에 아이를 안고 고갯길을 넘었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소. 아이가 울었소. 그 울음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퍼졌소. 그 길이 바로 지금 아무도 안 지나는 그 고갯길이요. 노인이 한지를 펼칩니다. 마을의 옛 토지 대장입니다. 원래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름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먹으로 누른 자국 아래에 현재 이장 박종수의 아버지 이름이 보입니다. 이 마을 논밭의 절반은 원래 그 가족 것이었소.
당신네 마을 사람들이 빼앗은 것이요. 순덕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집니다. 차가 마루 위로 번집니다. 갈색 물이 한지 가장자리를 적십니다. 그러나 순덕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날 밤 그 가족을 구하러 산으로 간 것이었소. 그러나 늦었소. 비탈에서 굴러떨어졌소. 당신이 나를 업어주지 않았으면 나도 죽었을 것이오.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립니다. 40년간 가슴에 품어온 말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거친 숨이 마루의 공기를 흔듭니다. 밖에서 이장 박종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의 발이 대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모르는 발입니다. 마루에 퍼진 보리차를 닦을 생각을 못합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밤늦게 나갔다 들어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진흙투성이의 고무신. 아무 말 없이 소주만 들이키던 남편의 뒷모습. 그날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던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납니다. 우리 남편도 그날 갔었습니까? 노인이 한지의 이름 목록을 가리킵니다. 6번째 이름. 강성재. 순덕의 남편 이름입니다. 순덕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 고갯길을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이유. 마을 사람들이 멀리 돌아갔던 이유. 이장이 해마다 봄이면 산신제를 올리며 고개를 조아리던 이유. 그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은 산을 넘다가 비탈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등에서 떨어뜨렸소. 남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졌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름진 손이 한지를 움켜쥡니다. 겨우 산 너머 읍내에 도착했소.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소. 이 마을이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렸으니까. 순덕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소리 없는 눈물입니다. 마루 위에 보리차 자국과 눈물이 섞입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미연이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러나 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입술 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집니다. 그 가족이요. 산에서 쫓겨난 그 가족. 그 집안의 손녀가 접니다. 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순덕이 미연을 올려다봅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미연의 눈에서 15년간 숨겨왔던 것들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아들과 결혼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을이 우리 집안의 한 짓을 갚으려고 온 겁니다. 미연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깁니다.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 집안 재산도, 이 마을 땅도 하나하나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했던 말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연이 차가운 밥을 내놓았던 15년. 찬장 위에 따로 놓인 밥그릇. 눈을 마주치지 않던 아침과 저녁.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복수의 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 뒤로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입니다. 손이 자꾸 멈춥니다. 다시마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일마다 끓여줬던 그 냄새입니다. 성재는 미역국을 좋아했습니다. 순덕이 끓이면 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남편이 남의 땅을 빼앗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 가족을 겨울산으로 내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미연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순덕의 뒷모습을 오래 봅니다. 굽은 등,
떨리는 손. 부엌 타일 위에 놓인 낡은 슬리퍼. 15년을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순덕이 돌아봅니다. 미연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일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 남편이 그런 일에 가담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15년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연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된장을 사면서도 원산지를 10번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무릎이 아파도 파출소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도 착하게 대했어요? 내가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도. 순덕이 미역국 불을 줄입니다.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부엌 문틀을 잡고 서 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오래된 배선이 불안정합니다. 노인이 마루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옵니다. 미연이라고 했소? 미연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봅니다. 당신 할머니 이름이 김점순이요? 미연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내가 그날 밤 구하러 간 가족이 바로 점순이네 집안이요. 나는 점순이 아버지와 의형제였소.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립니다. 오래된 상처가 열리는 냄새. 약초 말리던 처마 밑에서 맡던 것과 같은 쓰고 시린 냄새가 부엌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미연아. 당신이 복수하려는 사람은 순덕이가 아니요. 순덕이는 그날 일과 아무 상관이 없소. 오히려 나를 살려준 유일한 사람이요. 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15년의 세월이 무너지기에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15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괴롭힌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역국이 끓어넘칩니다. 가스레인지 위로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웁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소문은 밤새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산신령이 돌아왔다는 말. 40년 전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의 집마당에 모입니다. 이장 박종수의 얼굴이 잿빛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옆에 서 있는 아내가 소매를 잡아당기지만 이장은 뿌리칩니다. 노인이 마당에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표정이 없지만 눈에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날 밤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이요. 침묵이 흐릅니다. 느티나무에서 까치가 울다 갑자기 멈춥니다. 발을 끌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무릎이 떨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목구멍에서 삼킨 침이 내려가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 가족이 울면서 짐을 싸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엄마 등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마른 흙바닥에 무릎이 닿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평생 그 아이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신제 지낼 때마다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땅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뒤에서 놓인 세 분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들에게서 비밀을 들었지만 평생 침묵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할머니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미연이 마당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이가 저절로 악물어집니다. 할머니 점순이 들려주던 그 밤 이야기가 눈앞에서 확인됩니다. 심장이 뜁니다.
그러나 미연의 시선이 순덕에게 닿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순덕이 이장 앞에 서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순덕이 무릎 꿇은 이장을 내려다봅니다. 종수야. 이장이 올려다봅니다. 코끝이 빨갛습니다. 우리 영감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 어젯밤에 알았어. 순덕의 목소리는 잔잔합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순덕이 미연을 돌아봅니다. 미연아. 미연의 몸이 굳습니다. 우리가 내 집안에 진 빚은 내 한 세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건 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약초 화분 옆으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어제 쓰러진 화분은 여전히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밥그릇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은 것. 그것은 너도 잘못이다. 마을이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등을 구부린 채 아무 말 없이 40년간 외면했던 진실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노인이 보자기를 다시 쌉니다. 한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순덕에게 건넵니다. 이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은혜요. 순덕이 보자기를 받아듭니다. 손에 닿는 천의 감촉이 거칩니다. 세월이 짠 천입니다. 진실을 알려준 게 은혜라는 겁니까? 남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복수하러 온 것을 알려준 게? 모르는 것이 약이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모르는 것은 독이요. 천천히 사람을 썩게 만드는 독이요. 순덕이 보자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낡은 천에서 산냄새가 납니다. 소립과 흙과 빗물이 섞인 냄새입니다. 당신 덕에 내 목숨이 이어졌고 당신 덕에 진실이 세상에 나왔소. 이것으로 은혜를 갚은 셈이요. 노인이 몸을 돌립니다. 고갯길 쪽으로 걸어갑니다.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잠깐요. 미연이 쫓아갑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산 넘어서 어떻게 사셨어요? 노인이 멈춰 섭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점순이는 읍내에서 두부를 팔아 아이를 키웠소. 그 아이가 자라서 딸을 낳았소? 그 딸이 바로 미연이 당신이요. 할머니가 그래도 이 마을 이야기를 했던 건? 점순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소? 원한을 풀라는 말이 아니었소? 그 마을에 순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미연의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덕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연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뿐입니다. 노인이 고갯길로 올라갑니다. 발걸음에 소리가 없습니다. 어스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산이 그를 다시 품은 것처럼. 순덕이 미연 옆으로 갑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흙바닥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밥 먹었니? 순덕이 묻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으로 울음이 터집니다. 소리가 없다가 점점 커집니다. 15년치 울음입니다. 순덕이 미연의 등을 두드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을 두드립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아무도 그 고갯길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죄의 무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시간을 돌아가더라도 그 고갯길만은 피했습니다. 다만 순덕은 예외였습니다. 봄이면 약초를 캐러 여전히 그 길을 오릅니다. 죄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